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 Nest.js를 할 거고요. 이제 DB 연동할 거고 뭐 라이브러리 연동도 해볼 생각입니다. 한 개. 이게 뭐 스케줄러 해볼 생각이고, 이제 Nest.js의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조를 정리하면 모듈, 컨트롤러, 서비스, 뭐 그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얘는 약간 느낌이 레고 조각들을 조립하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덧붙이는 느낌? 덧붙인다? 예,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Nest.js를 정식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이걸 쓰게 되니까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외부에서 어떤 형태로 요청을 받을지를 정하는 친구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예시 주소 땡 3000 그리고 뭐 룸 이렇게 만약에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받겠죠. 그러니까 만약 컨트롤러에 이 친구가 없고 룸2가 있다. 근데 내가 이제 그냥 룸3로 요청을 보내면은 룸3가 이 컨트롤러에 없으면은 이제 발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요청 받으면은 컨트롤러에서 예를 들면 뭐 주소 뭐 3000 포트 뭐 룸 뭐 이런 형태로 값이 들어오면 어떤 로직을 수행할지를 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뭐 보통 뭐 인젝터블 뭐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자바로 치면 빈을 만든 느낌이라 해야 되나? 조금 비슷한 느낌은 드는데 그렇다고 뭐 자바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진 않아요. 닮은 구석은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반적으로 Nest.js를 보면 컨트롤러에서 항상 있는데요. 스케줄러에서는 얘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컨트롤러 스케줄러에서는 안 만든다. 왜 안 만드냐? 스케줄러는 내부에서 알아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주소 땡 3000 포트 뭐 어쩌고 이런 형태로 호출하는 애가 아니에요. 스케줄러는. 그래서 스케줄러란 정의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뭐 1분마다 뭐 특정 행위를 하게 만드는 식으로 뭐 정해진 시간마다 뭔가를 하게 한다. 뭐 굳이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거든요. 스케줄러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객 데이터가 약관 같은 거 보면 뭐 3년 보관 이렇게 약관이 박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수동으로 지우긴 좀 힘드니까 3년마다 자동으로 정해진 시간에 돌게 하는 거죠. 3년마다 난다. 매일. 매일 이제 쿼리문, SQL문 날리겠죠. SQL문, 쿼리문 날려서 얘네들이 3년 초과한 데이터가 있으면 자동 삭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케줄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스케줄러에서는 이제 안 쓴다. 뭐 이런 큰 틀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Nest.js가 있고 이 안에 내가 첫 번째 모듈을 만약에 스케줄러 모듈을 만든다고 칩시다.
모듈 1, 그리고 이 커다란 네스트.js 프로젝트 안에 첫 번째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스케줄러 기능은 물론 쓸 수 있는데,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헬로 월드, 계속 1분마다 헬로 월드 메시지 날리고 이런 것만 할 수 있겠죠. 근데 스케줄러를 그런 용도로 보통은 안 쓰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커리문을 수시로 몇 분마다 날리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두 번째 모듈을 또 붙일 겁니다. 그게 이제 DB 연동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개의 모듈을 붙인다 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또 사실 한 개가 더 붙는 게 좋은데, 로그 남기기. 이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너무 늦게 시작을 했죠. 그동안 너무 집에서는 이제 자기 개발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누워있거든요. 유튜브 영상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하기 너무 귀찮아. 이런 이상한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오전 12시까지 계기다가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보통은 뭐 로그인데 얘는 나중에 할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얘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그 남기기. 그래서 이걸 왜 제가 갑자기 언급을 하냐면, 이 네스트.js는 내가 뭔가 기능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모듈을 이렇게 착착착착착 붙이는 식으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친구부터 먼저 해볼 생각이에요. 요 친구. 얘는 모르겠고 할 수 있으면 뭐 좋지만, 그래서 이제 좀 내립시다. 어쨌든 네스트.js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스타트거든요. CLI 처음 시작할 때 STJ 어플리케이션을 초기화 뭐 하는데 필요한 명령줄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스타트. 이렇게 네스트.js를 시작을 하는 거고, 얘를 왜 까냐? 우리가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 할 때 npm 인스톨, npx를 쓰죠. 리액트는 약간 npx create 리액트 앱 이런 명령을 치잖아요. 그런 거 치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new 프로젝트명, 프로젝트명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설명을 좀 더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로가 어딜 바라보고 있는지, 데스크탑을 보고 있네요. 일단 똑같이 이렇게 시킨 대로 시키는데 지금 생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npm으로 생성할지 yan으로 생성할지 묻습니다. 뭐 대충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좀 기다립시다. 사실 저는 처음에 회사 왔을 때 프론트 개발자로 일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서버가 저한테 넘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하게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만들고 나면 이제 G 프로젝트로 CD 해서 이동해라, 그 얘기죠. ls 아까 만든 애가 뭔지 모르겠네. 이래니까. 자, 아까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 이거 좀 my nest 프로젝트란 이름이었죠. 그러면 my 하고 이제 탭을 누르면 안 나오네. 나오네. 그러면 이 경로로 이동을 했겠죠. 여기서 그냥 굳이 이걸로 하는 것보다 없는데 이 경로
이 폴더가 지금 안 열렸네요.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폴더 여기 없네. F5 이거 아닌데. 아, 여 위치가 다른 위치구나. 바탕화면인 줄 알았어요, 순간. 일단은 바탕화면이 아니라 내 PC 여기 어딘가에 사용자 여기에 생성된 것 같은데 수정한 날짜 여기 있네. 하이, 왜 여기 있죠?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경로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VS 코드 실행해가지고 명확하게 위치를 지정해 놓고 했어야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상한 위치에서 생성되네요. 어쨌거나 LS하고 이거 NG가 났지만 또 끊고 다시 찾아가기에는 시간이 애매하네. 그냥 가야겠다. 예,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된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여기서 이제 뭐 간략하게 보자면, 자, 여기가 이제 포트를 설정한 거고, 그러면 로컬 호스트 3000 포트로 이제 열리겠죠. 그리고 뭐 모듈, 컨트롤러, 서비스, 아까 말한 3단 구조 3단 구조가 생성이 됐고, 자, 컨트롤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듈을 만들 겁니다. 첫 번째 모듈. 그러면 뭐부터 할까? DB 연동부터 해야 되나? 지금 살짝 조금 DB부터 연동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DB부터 연동을 할게요. 어차피 스케줄러 주로 쓰는 목적이 SQL문, 쿼디문 날린 목적이 좀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타입 오아뎀을 권장을 합니다. 근데 뭐 시퀄라이즈 쓰는 데도 있긴 해요. 그래서 npm install 타입 오아뎀 하고 지가 쓸 db 이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pg를 씁니다. 미리 호스팅도 해놨어요. 이렇게 호스팅을 미리 pg를 사놨습니다. 이거 한 달에 1000원인가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pg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깔고, 자, 설명서를 다시 봅시다. pg를 깔고, 그 다음에 또 깔아야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미리 연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를 더 깔아야 되는데, 타입 오아뎀. 맞아요. 저희가 이제 nest.js를 쓰니까 제 기억으로 맞아, 얘를 깔아야 됐다. 자, 그래서 배웁니다. nest.js 타입 오아뎀 이걸 깔아야 될 것 같네요. 저런 것들 놓치기가 좀 쉬울 것 같네. 자, 시키는데도 두 개 다 설치를 해줍니다. 아니, 이게 얘는 요런 식으로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순간 지나쳤어요, 제가. 얘도 깔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DB 연동 해줘야 되는데, 이거 내가 끌고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나? 그리고 얘를 하려면 이 친구도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스케줄러도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스케줄러도 이 친구 어쨌든 얘들 쓰기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순서가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조금 꼬였죠. 무슨 말 해야 될까 하고 있었는데, 이 밑에 거는 설치를 안 해도 돌더라고요. 제가 미리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 위에 거만 깔긴 하는데, 밑에 거도 혹시 모르니 깔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문서에서 시키는 대로 다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스케줄러 모듈, 폴로트를 추가를 해달라. 앱 모듈에. 자, 이게 이제, 요사항이죠. 이게, 제가 네스트 JS라고 두루뭉실하게 말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크게, 이게 안 보이네. 크게 앱.모듈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앱.모듈스. 앱.모듈스 안에 이 첫째 모듈, 둘째 모듈, 셋째 모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에다가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친구들 붙여줘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이게 그냥 막 편집 없이 그냥 막 가고 있어요. 막 갈 생각이에요. 지금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첫 트에 바로 촬영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찍을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실패하면은 실패한 대로 그냥 갈 것 같다. 예, 모듈 여기다가 이거 임포트를 해주라고 하네요. 여기 요 위치 보이죠? 얘를 그리고 얘는 이미 있고 스케줄 모듈을 임포트를 해줘야 되네요. 넣게 해주고 아까 저희가 위에서 이걸 깔았잖아요. 이 두 친구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이 갖다 대면은 안에 뭐가 로직이 있죠. 예, 우리가 npm 인스톨로 받아온 로직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 자 이거 NG 없이 바로 갈 수 있을까? 이 첫 촬영이죠 사실상. 얘가 제일 좀 만만하긴 했어요. 원래 프론트 연동까지 갈까 하다가 스케줄러는 프론트 연동이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안에서 지가 알아서 돌잖아요. 그래가 얘가 제일 주제가 가볍고 만만해서 이 친구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걸 연결을 해줘야지 이 스케줄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모듈스는 빈 껍데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폴더 하나 만들 거 하거든요. 폴더명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테스트란 폴더 만들고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언급을 했었던 이 3단 친구 만들어줘야 되는데 컨트롤러 필요 없다 했죠. 스케줄러에서는 스케줄러만 저래요. 되게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저런 경우가 잘 없어요. 보통 외부에서 호출하는 편이거든요. API는. 근데 스케줄러는 내부에서 때 되면 이제 아침밥 먹듯이 놀이터에서 놀면 엄마가 막 부르잖아요. 특정 시간에.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알아서 그냥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은데 그거는 외부 호출 같은데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뭐 아침 9시 되면은 갑자기 배고프고 막 시무룩 하잖아요. 회사 가야 되니까 뭐 그런 것처럼 스케줄로도 특정 시간 되면 뭐 본인이 갑자기 알아서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있습니다. DB 연동 시 엔티티라는 친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얘는 이제 DB에 있는 테이블의 컬럼 정보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만들기는 조금 타이밍이 애매하죠. 아직 DB 연동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듈 안에 또 모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야 되나? 복사. 그 다음에 요 모듈 안에 모듈이 또 필요하니까 지워주고, 지워주고, 지워주고. 자,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똑같이. 이거 뭐 서비스는 지금 텅 비어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일단은 서비스를 모듈이 받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컨트롤러 안 쓰는데, 스케줄러에서는 안 쓴, 내부에서 알아서 호출 데모로 외부 호출 하는다. 그래서 뭐 제 정리가 틀렸을 경우에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스케줄러 모듈은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엑스포트.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app.modules에서 이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때 이제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익스포트가 필요해요. 얘는 필요 없고 지금은 내리고 이거 제 줄이 왜 이래. 그리고 이제 요 임포트는 뭐 나중에 DB 연동할 때 뭐 연동할 때 사용할 테이블의 컬럼 정보 뭐 이런 것들 임포트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서 사용할 서비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 임포트를 해와야 되겠죠. 여기서요. 여기 이것을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익스포트를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서비스 뭐 앞에서 서비스를 주입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스프링 빈처럼 인젝터블 해가지고 주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REST.js를 심도 깊게 공부한 건 아니니까 정확한 원리는 모르지만 스프링 같은 경우에 스프링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스프링은 오타 이제 객체를 딱 한 번만 생성하기 위해 처음 모든 서비스를 빈에 등록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이걸 안 하면 매번 할 때마다 새로 new 해서 생성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딱 한 번만 생성해서 계속 그걸 꺼냈습니다. 스프링은 그래요. 약간 좀 싱글톤 패턴이라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네스트.js도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내부 로직을 제가 모르지만 얘네들도 좀 스프링스럽게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나왔네. 생성자. 네, 이 친구는 이제 이 클래스가 실행될 때 최초로 호출되는 생성자 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검색을 해보면 되거든요. 컨스트럭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후에 뭔가 로직을 넣어줘야 되겠죠. 벌써부터 피곤하네. 어떡하지? 자,
자동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자동 완성이 돼요. 왜냐? 익스포트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쓸 수 있게 됐고, 얘를 이제 여기도 넣어줘야지. 외부에서 사용 가능하게 여기도 넣어주고, 이 모듈에서 사용할 서비스, 예, 그래서 이 서비스를 여기서도 쓰지만 외부에서, 즉 앱.모듈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저렇게 넣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좀 더 정확하게 외부 앱.모듈스에서 이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때 이제 얘도 쓸 수 있게 열어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얘도 열어준다. 사용할 때 테스트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여기에도 열어준다. 이 정도 적절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거 찍기는 하는데 어딘가에 뭐 공개적으로 올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자기 개발한 내용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 서비스를 가져왔으니까 스케줄러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클론이란 친구를 씁니다. 스케줄러에서. 여기 보면은 보이죠? 이 친구를 쓴다. 요거부터 먼저 임포트 하겠습니다. 클론, 그 다음에 요 구조는 똑같고, 이거 로그도 남기고 있네요. 예. 근데 지금은 로그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요 친구들 대가리에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시간 매 45초마다였나 이게? 하여튼 45초마다 이제 매 분의 45초였나? 살짝 헷갈리긴 했어요. 이게 아마 1분 1분 지날 때마다 45초에 초침이 가면 동작.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시계 안 나오나? 옛날엔 시계 막 깜빡거렸는데, 시계를 보면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시계가 안 나오네. 방해 금지. 그래서 이게 45초마다가 아니라 1분마다인데 1분마다인데 45초의 초침이 딱 도착하면은 얘가 발동이 됩니다. 표현을 좀 쉽게 해야 되는데 뭔가 어렵게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로그 안 쓰니까 지우고 여기서 콘솔 로그를 하면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하면 이제 1분마다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렇게 안 쓰고 5초마다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하겠죠. 이러면 5초마다 실행입니다. npm run start dev 가 5초마다 실행이 돼야 되는데, 자, 문제 없겠죠? 문제가 있네. 이거 연결 안 해줬구나. 예, 실행이 안 됩니다. 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테스트 모듈 넣어줘야죠. 지금 이 친구들 넣어준 상이고 얘는 일단 없고, 지워야 되나? 지우기엔 아까운데, 자, 이 친구도 이제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추가가 자동으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test.module.ts 설마 이거 수동으로 추가해줘야 되나? VS 코드 왜 자동 완성이 안 되죠? 테스트 모듈 하고 프롬 하고
테스트 모듈 하고 얘가 없다. 이 원인을 알았다. 얘 때문이네. 왜 안 만들어지지 하고 있었는데 익스포트 하는 꼬다시가 잘못돼 있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접근이 되죠. 그래가지고 얘를 일단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됐고 으아 나왔죠. 드디어 이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스케줄러라는 친구가 없었어요. 임포트를 안 시켜줬으니까 빈 껍데기였고 얘는 어딘가에 뭐 허공을 떠도는 구천을 떠도는 상태였었죠. 그러다 이제 임포트를 하는 순간에 이제 올라왔죠. 으아 5초마다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꺼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B 연동을 하는 게 올바른 순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중구난방이었는데 DB부터 먼저 해야 되나 하면서 이거 하고 이거 했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인스톨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M 모듈에 넣어줘야 될 것 같고, 스케줄러 모듈, 테스트 모듈 있죠. 여기 밑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보니까 얘는 별개의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스트에서는 뭐 DB 모듈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 친구들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도 동작을 하긴 합니다. 여기 있구만. 예, 이 보시면은 임포트 안에 지금 여기다 바로 갖다 박아놨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 공식 문서처럼 이 별개의 뭐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미리 연습을 사실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붙였었거든요. 붙였었고, 이 친구 지금 빨간 줄이 뜹니다. 임포트 안 시켜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붙여줍니다. 이 친구 타입 RM 모듈 네스트 JS 여기서 봤구나. 그렇구만. 맞아. 여기서 봤었지. 그래요. 이거 왜 좀 다르지 했었는데. 편집을 해야 되나? 앞부분. 근데 너무 귀찮은데. 아무튼, 예, 맞아요. 제가 봤던 게 이거였습니다. 왜 다르지 했는데, 요 친구를 이제 해가지고 붙여넣기 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요거 절대 쓰지 말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옵션이냐면 내가 여기에서 nest.js에서 뭔가 새로운 컬럼을 막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걸 시작을 시키잖아요. 여기에 내가 추가한 컬럼이 실제 DB에도 바로바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펄스를 하다 이렇게 지금 공식 문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워야겠다. 지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제가 뭐 열심히 메모는 해놨는데 여기 없네요. 지워야겠다. 다 지우고 있죠. 여기 엔티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nest.js에서 뭔가 새로운 컬럼과 테이블 같은 걸 만든다. 그럼 이제 여기에 파일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실행시킨 순간 DB에 만들어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제가 지운 이런 옵션도 있잖아요. 이거 투도 돼 있었잖아요. 이거 엔티티 넣어주고 이거 투도도 하니까 DB에 이게 탭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DB에 새로운 테이블 만들고 하는 게 엄청나게 좀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테이블 새로 만들잖아요. 결제를 올려요. 기한을 올립니다. 운영기 DB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건들 일이 있다. 윗사람까지 다 결제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은 못 본 걸로 하세요. 지우고 제가 테스트할 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옵션만 넣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타입이 저는 이제 여기서 MySQL 썼는데 저는 포스트그리스 썼고 호스트는 이제 이 호스트는 제가 돈 주고 산 가베에서 돈 주고 산 호스트거든요. 그래서 에딧 커넥션을 하면은 호스트 나와 있죠. 이거 제가 미리 옮겨 놓은 겁니다. 가비아에서 이 DB를 사면은 이런 거 주거든요. 이건 뭐 제가 설정한 거고 이것도 제가 설정한 거긴 한데 이 정보들 그냥 여기다 띡띡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로 커밋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거 GitHub에 이런 것까지 같이 올려버리면 이제 DB 비밀번호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는 분은 저런 정보 올렸다가 누군가가 그 정보를 요긴하게 썼는지 AWS DB를 쓰셨나봐요. 돈이 뭐 15만 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정해진 한정된 양만큼 쓰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에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끊깁니다. 접근 불가. 근데 AWS DB를 썼을 경우에 무제한으로 쓰는 만큼 돈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국내 사이트라 하더라도 이거 공개하면 안 되겠죠. 바꿔야 되겠다 저거. 그 다음에 다음은 유저스 모듈 들어갔네요. 유저스 모듈 여기서는 테스트 모듈이죠. 아 맞아 여기서 추가를 해줘야 되네. 저도 이제 가물가물 해가지고 좀 참고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아씨 요거구나. 추가를 해주고 유저도 여기 이제 뭐 배열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여러 개의 테이블 쓰려면 배열 형태로 여러 개를 전달해 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쯤에서 이제 제가 앞에서 뭐 추가할까 말까 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엔티티 데이터베이스 어디 갔지? DB에 있는 테이블의 컬럼 정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도 받아치기에는 좀 애매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컬럼 꼴랑 2개밖에 없잖아요. 예, 2개 있죠. 이 친구의 정보를 여기 nest.js에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test.entity.ts 해가지고 자 아까 DB에 있는 이 2개 이렇게 name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친구들 가져야 되겠죠.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해줍니다. 유저는 아니겠죠. 테스트 엔티티입니다. 해주고 지우고 일단 이렇게 불러왔고
그 다음 절차를 봐야겠다. 이제 내가 이걸 찍는 이유가 뭐 가르치기 위한 용도보다는 내 기억이 없어지니까 나의 기억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이 엔티티 추가한 친구들 이제 어디서 쓰냐. 지금 이제 이 엔티티 우리가 이 DB를 쓸 거잖아요. 이 테이블을 쓸 거잖아요. 그걸 불러왔죠. 그러면 결국에 이 서비스 안에서 갖고 와야죠. 여기서 쓸 거니까. 요거도 이제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동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입니다. inject entity manager. 이것도 임포트를 해줘야 되죠. 붙여넣기 하고 추가해서 DB의 컷임은 날릴 때 자,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서 의아만 했잖아요. 이 의아한 친구를 의아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DB를 호출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DB 컷임은 호출 그렇게 할 거고 함수들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면 DB 콜 DB 뭐 대충 일단 지었습니다. 콜 DB라는 친구를 함수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this.entity manager 하면 아까 연결했던 이 친구가 여기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점을 누르고 T를 누르면 transaction 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저도 transaction 쓰는 방법 알아봐가지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쓰더라 해가 그냥 그대로 자판기 쓰듯이 쓰는 거거든요. 예. 자판기 내부는 몰라도 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쓰려면 이런 식으로 거리를 날리거나 라는 예제를 보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에서 어떤 거리를 날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인서트 거리문을 날리자면 테이블명이 어떻게 되지? 테스트 엔티티네. 클릭이 안 돼. 에이미 엔티티 하고 컬럼이 네임이 있네요. 네임. 이 네임 보이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넣어줄 것인가. 뭐 넣지. 이거 작은 따옴표로 바꿔야겠다. 뭐 넣지. 피곤하다. 자고 싶다. 하고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바로 보이네요. this 이 엔티티 매니저는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망했구만. 망했어. 이거 다시 찍어야 되나? 그러긴 너무 귀찮은데. 자, 대부. 그러니까 요 값을 여기서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 없이 this.entity manager를 썼네요. 떴죠? 자, 이제 상황을 보자. 내 심장과 비슷하네. order by DSG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새도 고침해야 되나? 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정신줄 났네. 아, 들어가고 있었는데 새도 고침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끝났어요. 스케줄러. 이 간단한 걸 지금 1시간 동안 삽질을 해가지고 하고 있었네요. 이거 오타가 있었다. 이런 거 보면 나 거슬려서 못 참지. 자, 그렇고 얘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거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